혹시 지금 대게 식탁 위에 샛노란 강황가루통이 놓여 있으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뚜껑을 꽉 닫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생긴 염증을 싹 없애주고 무서운 치매까지 막아준다는 말만 믿고 매일 숙제하듯이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걸 몇 달이나 챙겨 먹었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색이 탁해지는 걸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그 강황이 정작 콩팥을 녹여버리고 평생 투석기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우리 어르신의 콩팥 건강을 지켜온 최준혁입니다. 응급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방송에서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콩팥이 망가져서 실려오셨을 때입니다. 강황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같이 먹는 순간 강황은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아니라 내 콩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드리고 콩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 가족의 콩팥을 지킨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강황을 무엇과 함께 드셨길래 콩팥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의 밥상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낼 정도로 건강의 상징인 시금치가 어떻게 몸에 좋다는 강황과 만나서 독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65세 한경숙님의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한경숙님은 평소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시금치가 채소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강황이 치매 예방에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신 뒤로 이 두 가지를 매일 함께 드시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아침마다 강황을 넣은 노란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정성스럽게 무친 시금치 나물을 한 가득 올려서 드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금치와 바나나를 갈아 만든 주스에 강황 가루 한 스푼을 타서 물처럼 마시는 것이 그분의 일과였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게 100살까지 사는 비결이라며 자랑스럽게 권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곤히 주무시던 한경숙님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끔찍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옆구리를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은 뇌졸중이나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사색이 되어 울고 계셨고 한경숙님은 너무나 큰 고통에 몸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제가 급히 검사를 해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과 소변이 내려가는 길 사이에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거대한 돌덩이가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신우신염과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경숙님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리신 뒤에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시금치랑 강황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돌이 생긴 겁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바로 그 열심히 챙겨 드신 습관이 콩팥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시금치와 강황은 따로 먹으면 너무나 훌륭한 식재료지만 같이 먹으면 콩팥 안에서 돌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강황 역시 수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 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뾰족한 돌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아서 소변으로 배출해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정수 기능이 떨어져서 이 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경숙님의 콩팥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들어오는 시금치와 강황의 독한 성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돌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을 해놓고 밥에는 강황가루를 뿌려 드시려던 분이 계신다면 제발 그 숟가락을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뭘 눌러달라거나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댁에 냉장고에 시금치가 있다면 그리고 식탁 위에 강황가루가 있다면 제발 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저를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로서 저의 유일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황이 왜 시금치와 만났을 때 이렇게 무서운 돌덩이로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끔찍한 이치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는 사실 너무나 단순해서 더욱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몸의 콩팥을 댁에서 흔히 쓰시는 정수기의 하얀 필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 촘촘하고 섬세한 필터에 누군가가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을 한 줌 쥐어서 억지로 쑤셔 넣는다면 과연 그 필터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순식간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져서 결국에는 못 쓰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시금치와 강황을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와 똑같습니다. 시금치와 강황 속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칼슘과 만나는 순간 마치 자석처럼 서로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지만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유리 조각 모양의 결정체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산 칼슘 돌이라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물도 자주 마시고 콩팥의 거름망도 튼튼해서 이 작은 유리 조각 같은 돌들이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시원하게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없이 일하느라 거름망이 낡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져서 물을 덜 마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돌들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커다란 돌덩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경숙님처럼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시금치와 강황을 매일 갈아서 드셨다는 것은 낡은 정수기 필터에 매일 유리 조각을 들이부은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지요. 그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연약한 콩팥 점막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나게 만들고 급기야는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꽉 막아버려서 콩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콩팥 부종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 올린 그 반찬 하나가 콩팥에는 아주 위험한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좀 아픈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소리 없는 장기라서 70나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한경숙님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끔찍한 아픔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 생각을 거두셔야 합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근데나 비트 같은 채소들도 수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강황과 함께 드시면 똑같은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콩팥이 싫어하는 최악의 조합을 피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시금치가 콩팥의 돌을 만드는 오래가는 아픔을 준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급하고 무서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아스피린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인 와파린 같은 약들 혹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강황을 아주 진하게 농축된 형태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저는 잊을 수 없는 70세의 송만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송만호님은 3년 전 가벼운 뇌경색을 앓으신 뒤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아스피린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번 쓰러져 보신 분들은 혈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송만호님 역시 다시는 쓰러지지 않겠다는 한마음으로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음식이라면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서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황이 피가 잘 돌게 하고 뭉친 피를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그 길로 시중에서 파는 아주 진한 강황즙을 구입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강황즙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서 이제 내 혈관은 시원하게 뻥 뚫리겠구나 하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황즙을 드신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송만호님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끼고 불을 켰다가 정말 깜짝 놀라 기절할 뻔하셨습니다. 베개가 온통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에서 시작된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휴지로 틀어막고 얼음찜질을 해도 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세면대가 온통 피로 물들 정도로 계속 피가 나자 결국 너무나 무서워서 응급실로 달려오셨습니다. 보통 코피는 10분이나 20분 정도 피를 멈추게 하면 괜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송만호님의 코피는 무려 2시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얼굴이 창백하게 하얗게 질려 계셨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왜 이렇습니까? 피가 왜 안 멈추는 겁니까? 혹시 또 뇌혈관이 터지려는 나쁜 징조는 아닙니까? 저는 즉시 피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르신께 최근에 드신 음식이나 약물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황즙을 드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해가 되었습니다. 송만호님은 피를 맑게 하려고 드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를 물처럼 너무 묽게 만들어서 피를 아예 멈출 수 없는 상태, 즉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아스피린은 피딱지를 만드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데 여기에 똑같은 작용을 하는 강황을 아주 진하게 농축된 것을 들이부었으니 혈관벽이 조금만 약해져도 터져버리고 한번 터지면 댐이 무너진 것처럼 피가 멈추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피로 끝났지만 만약 이 피가 뇌혈관에서 터졌다면 그것이 바로 무서운 뇌출혈이고 위장에서 터졌다면 위장관 출혈이 되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송만호님은 저의 설명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혈관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혈관을 터뜨리는 폭탄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허탈하고 좌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되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댁에서 쓰는 메신저로 말로 전해주셔도 좋고 전화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오늘 밤 그분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뇌에서 피가 터지는 것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황이 우리 몸속에서 약과 만났을 때 혈액을 어떻게 변화시키길래 이런 끔찍한 피 흘림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치를 조금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송만호님의 코피가 2시간이나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아주 섬세하고도 무서운 화학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식품은 무조건 안전하고 양약은 몸에 독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줄이고 그 자리를 강황 같은 건강식품으로 채우려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혈관을 터뜨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라는 것이 혈관 속에서 피가 떡처럼 엉겨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항혈소판 작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피를 맑고 묽게 유지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아스피린이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인 와파린 같은 약들도 정확히 이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이 들어가서 피를 묽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아주 진한 강황즙이 또 들어가면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나십처럼 폭발하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약 기운이 서로 만나 효과가 더 커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약과 강황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 군대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에서 피를 굳게 만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모두 풀려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작은 충격에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위장 속에 아주 작은 상처만 생겨도 평소라면 금방 나았을 것이 피가 멈추지 않아 위에서 피가 나는 큰일로 이어지고 내 혈관의 약한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 무서운 뇌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어르신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혹시 아스피린 드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혹시 건강에 좋다는 식품 드시는 거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수술실에서도 의사들의 손을 떨리게 만드는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특히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중복 섭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천연 강황이니까 괜찮겠지. 밥숟가락으로 조금 먹는 건데 뭐 어때?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되돌릴 수 없는 급한 상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강황은 더 이상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의 기운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워버리는 또 다른 강력한 약물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피를 묽게 하는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주 진하게 농축된 강황 제품은 의사와 상의 없이는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굳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조금만 요리에 넣어 드시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농축된 환이나 진액 형태는 맹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려다가 오히려 혈관을 터뜨리는 어리석은 실수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는 공포만큼이나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자 침묵의 장기인 간과 쓸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담석, 그러니까 쓸개에 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시한폭탄 같은 돌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68세 최진철님의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당장이라도 배를 문지르며 걱정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최진철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셨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들과의 모임에서 강황이 간 해독에 탁월하고 담즙이 잘 나오게 해서 소화 불량에도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최진철님에게 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는 강황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길로 최진철님은 먹기 편하게 만들어진 강황환을 구입하셨고 매일 식사 때마다 한 주먹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술이 덜 취하는 것 같은 느낌에 아주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황환을 드신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을 드시고 여느 때처럼 강황환을 드셨는데 갑자기 오른쪽 윗배를 누군가가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철님은 숨도 쉬지 못하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셨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119에 실려오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샛노랗게 황달이 떠 있었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실 정도였습니다. 급하게 초음파와 CT 촬영을 해보니 담낭즉 슬개 안에 얌전히 숨어있던 돌멩이 하나가 담즙이 내려가는 좁은 길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슬개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간 수치는 정상의 20배가 넘게 치솟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최진철님은 그날 밤 응급으로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저를 만난 최진철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소화에 잘 나오게 해서 소화 잘 되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돌이 끼어서 죽다 살아난 겁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강황은 감즙을 짜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쓸개가 쥐어짜듯이 수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돌까지 좁은 입구 쪽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강황을 드시지 않았다면 그 돌은 평생 그 자리에 얌전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먹은 강황환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평온하던 일상을 수술대 위로 끌고 간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좋다는 음식이라면 무턱대고 드십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은 총알이든 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한 게임과도 같습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를 통해 내 쓸개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내 몸에 돌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도 최진철님과 같은 억울한 고통은 피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최진철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강황을 먹는 이유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담낭, 즉 쓸개는 간에서 만든 소화액을 저장해두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주머니가 수축하면서 소화액을 뿜어내어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강황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 쓸개를 마치 젖은 수건을 쥐어짜듯이 아주 강력하게 수축시킵니다. 만약 쓸개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소화액이 시원하게 배출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진철님처럼 그 안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쓸개가 강하게 쥐어짜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돌멩이도 같이 휩쓸려 나와서 소화액이 내려가는 좁은 골목길을 꽉 틀어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고압의 물을 억지로 쏘아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결국 배관이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내 몸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고농축 강황을 드시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절벽 끝을 걷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강황이 가진 위험한 얼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황은 우리 몸속의 혈액을 만드는 귀한 원료인 철분을 훔쳐가는 도둑이기도 합니다. 강황 속 성분은 몸 안에서 철분과 달라붙는 성질이 아주 강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잘 안 나와서 고기를 먹어도 철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늘 어지러운 빈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철분이 부족한데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은 강황이 그나마 남아있는 철분마저 뺏어가 버린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짐이 심해지고 이는 결국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년의 낙상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부르고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받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좀 잘 되게 하려다가 쓸개가 터질 뻔하고 치매 좀 예방하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이런 억울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내 몸 상태를 무시하고 맹신했을 때는 이처럼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강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도 안 되고 약이랑도 안 되고 쓸개에도 위험하다면 아까운 강황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강황은 여전히 신이 내린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무작정 욕심만 부렸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열쇠만 있으면 강황은 독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삼총사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후추입니다. 아마 주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는 후추통을 보시면서 저 흔한 게 무슨 약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은 닫혀있는 우리 몸의 흡수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만 먹었을 때보다 후추를 딱 한 꼬집만 곁들여도 체내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후추가 없는 강황은 문이 닫힌 집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반드시 후추라는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만 강황의 좋은 성분이 세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양질의 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황의 성분은 물에는 절대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리무진이라는 전용 차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기름 입자가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혈관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만약 기름 없이 물에 타서 드신다면 그것을 리무진을 타야 할 손님을 걷게 만드는 꼴이라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불에 데우는 것, 즉 뜨겁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무서운 치매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강황을 생으로 드시지 않고 항상 카레라는 요리를 통해 끓이고 볶아서 드시기 때문이랍니다. 열을 가하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강황 속 좋은 성분들이 부드럽게 풀려서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아주 편안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뜨겁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나쁜 기운도 순해지기 때문에 콩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시지요? 생가루를 차가운 물에 타드시는 나쁜 습관은 이제 그만두시고 따뜻한 우유에 강황 1티스푼과 후추 톡톡 그리고 올리브유 한 방울을 섞은 고소한 황금빛 라떼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또는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하실 때 강황 가루와 후추를 뿌리고 기름에 볶아서 드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콩팥에 돌이 생길 걱정도 없고 속 쓰릴 염려도 없이 강황이 가진 놀라운 힘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이 순간
강황을 버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지혜로운 건강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은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겠다는 저와의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을 직접 겪어보시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신 72살 김영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저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살 김영수 어르신의 첫 모습이 아직도 저의 눈에 선하답니다. 당시 김영수 어르신은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콩팥 찌꺼기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그 정성이 독이 되어 콩팥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깊은 마음의 병까지 앓고 계셨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오신 강황가루와 각종 건강즙을 꺼내 보이시며 원장님, 이제 이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죽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그 절망감이 어르신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강황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시려는 그분의 손을 제가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죄가 없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드시는 방법만 한번 바꿔봅시다. 하고 제가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황금 같은 방법을 꼼꼼히 지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생가루를 차가운 물에 타 드시던 습관은 이제 그만두시고 따뜻한 우유에 강황과 후추 그리고 올리브유를 섞은 고소한 라떼를 한 잔씩 드셨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드시는 채소는 반드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돌 만드는 성분을 쫙 뺀 뒤에 강황 가루를 양념처럼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다시 검사를 하러 저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김영수 어르신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던 콩팥 찌꺼기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오래된 피로와 속 더부룩함이 씻은 듯이 말끔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덕분에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고 이제는 정말 살 맛이 납니다. 하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답니다. 이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은 다시 힘차게 숨을 쉬고 몸은 스스로 아픈 곳을 고칠 힘을 되찾은 것이지요. 김영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 내일부터 당장 황금빛 라떼를 시작하겠다 하고 굳게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운 결심이 식기 전에 저와 함께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마음속으로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신 실천이라는 두 글자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건강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강황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내 몸을 지키는 귀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진을 찍듯이 또렷하게 담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만큼은 반드시 냉장고 문에 적어두시고 평생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시금치와 강황은 절대로 한 밥상에 함께 올려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만남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그 한 숟가락이 내 콩팥을 망가뜨리고 돌덩이를 만드는 무서운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아주 진하게 농축된 강황즙은 혈관을 터뜨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피를 맑게 하시려다가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내 몸에 쓸개돌이 있는지 모르시거나 늘 어지러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드실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신 강황이 잠자던 돌을 깨워서 소화액이 내려가는 길을 막거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을 빼앗아서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후추와 기름, 그리고 뜨겁게 조리하는 열이라는 세 가지 황금 같은 비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친구들과 함께라면 강황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강력하게 여러분의 몸속 염증을 잡고 무서운 치매를 막아주는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시면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장 속에 어떤 건강식품들이 놓여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부모님 댁 식탁 위에 위험한 강황가루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은지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뵙고 살펴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값비싼 영양제나 이름난 의사 선생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 먹는 우리 밥상 위에 작은 관심과 귀한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드시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100세라고 딱 두 글자만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신 100세라는 그 짧은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살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아주 위대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세라는 글자가 가득 찰 때 저 역시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 최준혁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